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주도주 흐름이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제약바이오 트렌드들, 특히나 이제 급등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에게 최근 영상들 통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요한 부분들 좀 강조드리고 있겠죠. 투자 트렌드들로서 지금 현재 뭐 관심 가져셔야 되는 비만 치료제 섹터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최근에 이제 체크해드렸었던 비만 치료제 쪽에서 뭐 이제 삼익제약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또 상한가 나오게 됐고요. 다른 이제 뭐 펩트론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한 30%가량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사실 비만 치료제 쪽이 끝이 아니거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확연하게 성장을 하는 섹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내용들 설명드리게 되면서 주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년 1월 1일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의 약가 인하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 IRA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차전지 쪽으로 박혀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약가 인하 정책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시행이 되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큰 그런 이제 격변의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빅파마의 의약품이 뭐 가격을 한 50% 정도가량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절벽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신약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신약을 미국 시장에다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의약품이 어떤 질병에 대해 가지고 효과가 있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써야 되느냐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FDA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 FDA 허가를 통해서 미국에다가 팔 수가 있게 되는데,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FDA 쪽에서는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신약에 대한 그런 독점 권한을 약 5년에서 10년 정도가량 주게 돼요. 이 시간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의약품을 결국에 미국인들을, 세계인들을 뭐 안전하게 질병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기업이 이 의약품을 독점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방해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발한 거 오케이 잘했고 5년에서 10년 동안 독점 판매 권한을 줄게. 그 대신에 그 시간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특허가 끝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지금 이제 그 레시피를 통해 가지고 의약품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히트 의약품인 뭐 타이레놀, 아세트 아미노펜이죠. 이거 뭐 특허 전부 다 풀렸습니다. 뭐 각각의 제약사에서 아세트 아미노펜 통해 가지고 두통약, 해열진 통제 만들어내고 있겠죠.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항암신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의약품들을 복제하게 되는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부분이 600조의 큰 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거는 출시를 하고 나서 점유율이 급증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암이라고 하던가 안구질환 쪽에서는 원래 그 독점 오리지널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시장 한 80%를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빅파마들이 특허 절벽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연간 이런 뭐 의약품들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뭐 1조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몇십 조가 되는 그런 의약품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특허 절벽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 몇 조, 몇십 조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 권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물질에 대한 특허는 FDA에 의해 가지고 끝이 나겠지만 각각의 뭐 여러 가지 특허 방어를 하기 위한 각각의 짜잘구레한 그런 특허들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바이오시밀러들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제형을 변경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독자적인 생산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 최대 북미 시장에 이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그냥 50%, 80% 싹쓸이를 할 수가 있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버스터 특허 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년 내에 특허 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2031년까지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200여 종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연간 매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한 1,400원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 1.5조 정도 되는 지금 엄청난 그런 연간 매출을 내는 것들을 블록버스터 의약품 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세계 매출 1위 의약품 같은 경우 십몇 년 동안의 면역 그 치료제 휴미라였는데 최근에 이제 항암신약 쪽으로 바뀌었죠. 면역항암제 키트로다 쪽으로.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매출이 수십조 원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여 종에 되는 이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빅파마들의 잠재적인 매출 감소 위험액이 한 4천억 달러까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조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지금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전 세계 빅파마들의 메인 의약품들이 수년대 특허 절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점유율 하락 그리고 매출 하락이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약 산업에 있어서 주도권이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빅파마들이 그 이후에도 대규모 매출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규 파이프라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수합병, 기술 이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르게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이슈들이 수조 원 단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당장 이번 달 같은 경우도 ABL 바이오가 일라일릴리 쪽이었나요? 수조 원대의 그런 이제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경우도 맺어지게 됐었죠. 이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라는 의약품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데 사실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 원료로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질 유래로서 이거를 배양을 하고 이제 증강을 시킨다라고 하던가 해가지고 제조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의약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유래 물질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등한 복제품 같은 경우는 제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불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 완전히 동등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임상을 통해 가지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그런 약효와 동등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빅파마의 블록버스터 매출 이익률 같은 경우는 9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죠. 사실 이제 이 정도 매출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최종 임상 과정을 통해서 최종 시판 허가까지 가는 게 1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결국에 최종 골인을 해가지고 시판을 해서 블록버스터 물질까지 가는데 엄청난 그런 투자들이 필요하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후보 물질부터 임상까지 가는데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조를 한 부분을 좀 이익을 많이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고 있겠죠.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런 긴 신약 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는 특히나 이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단계 같은 경우는 임상 단계입니다. 임상 단계. 그래서 이 신약 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해 가지고 싸게 판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30-40%대는 나오는 엄청난 그런 매출을 기록할 수가 있다. 실적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현재 그러는 가운데서 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FDA를 견제를 하고요. 그리고 야, 빅파마들에게 약가 인하를 해라 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의약품 가격을 59%를 인하를 해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까지 겹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가에 좀 불확실성이 들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빅파마 같은 경우도 아시아 지역에 좀 이제 의약품 공급망을 의존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세를 안 막기 위해서는 제조 공급망의 재편이 이제 필요한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내년 1월 1일 이 IRA 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서 1차 약가 인하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은 매출이 타격이 입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내년 FDA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성장 궤도에 안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FDA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던가 약사의 대체 조제 기준을 완화를 하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운데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진입비용이라고 하던가 시간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약가 인하를 위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환자가 의약품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이 가격을 100% 지불하지 않거든요. 뭐 연방보험이라고 하든가 이런 건강보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이런 약제들을 보험을 통해 가지고 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환자가 지급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한 5%, 20% 정도 비급여가 아닌 이상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트렌드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약제들을 처방을 받는 건수들이 많아져요. 근데 이제 약값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험은 빵꾸 나고, 이거를 이제 빵꾸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 재정은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빅파마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약값을 인하를 하고, 이것보다 더 싸게 바이오시밀러를 확 풀어버려가지고 이런 건보 재정의 빵꾸를 막겠다. 나아가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를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호 대체를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이미 이제 FDA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는 동등성을 입증받은 약물이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것 같은 경우는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상호 대체를 약사나 의사가 해줘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좀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처방 점유율이 한 20%대밖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겠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고령 인구나 만성질환 환자는 급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의 수요는 꾸준히 확대가 되어야 되고, 의료비가 늘어나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안 됩니다. 지금 국내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제조 부분에서 우리는 그 세계 탑5에 드는 기업들을 두 개나 가지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을 하는 추세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네들 매출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매출 전체가 지금 파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기업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으로 많이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그리고 이런 돈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신규 바이오시밀러 위에 가지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기존 신약 개발 과정보다 돈이
뭐 몇십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바이오시밀러 하나를 임상을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는데 그래도 수천억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 개발까지 또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대규모 자금 투자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DC나 다중항체 같은 최근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뭐 차세대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확보를 하고 있겠고, 나아가서 현재 지금 에너투라고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개발이 되게 되는 다중항체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런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이나 플랫폼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중에 해당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가 되었을 때도 바이오시밀러를 제조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시밀러들 파이프라인의 확장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빅파마는 600조 이상의 매출을 상시를 기록하겠고, 이 600조 매출을 값싼 가격으로서 수백조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지금 이제 기업들이 먹어버리게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있어서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의약산업 전체가 굉장히 큰 성장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중국의 그런 원료의약품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에다 관세 내지는 이제 우려국가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수입 자체를 안 해주려고 하고 있겠죠. 그럼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제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송도에다가 대규모 단지들을 짓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 국내 바이오 공급망 자체가 크게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추후에 이제 또 1, 2년 내에 뭐 이제 비만 치료제 CDMO 신약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 그런 이제 천지개벽이 기대가 되고 있겠다. 현재 지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출시 이후에 한 5년 뒤부터는 시장 점유율을 평균적으로 50% 정도는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 중에 과반가량을 바이오시밀러가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암 치료제나 안질환, 뭐 아일리아 같은 거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바이오시밀러들이 80%를 가져가게 된, 거의 뭐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이 박살이 나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 회피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매출이 완전 박살이 나버리는 것 같은 경우는 빅파마들은 생존 위협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 방어를 위해서, 이런 특허 회피들을 위해서 생산 방식이나 제형 변경을 채택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형 변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C 기술, 피하 주사 아니면은 먹는 치료제로 바꿔버리는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도 특히나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서 셀트리온 부각을 받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의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권과 케미컬 의약품을 제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를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한 98% 거의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을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분 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승계 작업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주사죠, 지주사. 이 지금 이제 서정진 회장 쪽의 지분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승계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이 굉장히 높은 이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부양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너가 쪽에서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를 반드시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향후 개발이 되게 되는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던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서 주가의 부양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최저 수준인 주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입니다.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서 피하 주사 제형 관련된 글로벌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1위 항암제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 플랫폼 독점 기술 이전 계약을 맺게 됐었죠. 2027년, 2018년 이후로 연간 로열티 1조 이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엄청난 돈을 지금부터 벌어들이게 될 겁니다. 유방암 표적 치료제 헙세틴이나 안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같은 바이오시밀러 직접 제조 쪽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C 제형 쪽에서 창출이 되는 로열티 현금 창출 능력만으로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보다 50% 이상 70만원 이상의 그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현재 이제 증권사 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겠죠. 나아가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핵심적인 플랫폼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이상의 지금 이제 주가 상승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지금 현재 이 바이오 플랫폼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 이런 기술력, 이런 현금 창출 능력을 통해서 신약 개발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국내 이제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찍어드린 펩트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비만 치료제 기대감 따라 가지고 이번 주에만 20% 정도 가량 급등이 나오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단타 종목으로 올려드리면요,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찍으셔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보시면은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다 무료로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오늘 또 도움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